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엔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을 욕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관계의 정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 빌려주는 순간 인간관계가 끝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주 쓰는 말 중에 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돈을 빌려주면 받을 때는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서 겨우 받는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첫 번째 표현보단 방금 말씀드렸던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겨우겨우 사정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처음에는 돈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쯤 돈을 갚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한두 번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누구는 뭐 안 갚고 싶어서 안 갚습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반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막 목에 힘을 줍니다. 화도 냅니다. 아직 돈을 빌려준 적 없으신 분들은 나는 안 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99.9%의 다수에서 보이는 일상인 거지 0.1%의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받는 그 순간까지 돈을 꿔간 사람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잘 지내냐고 이제 안부도 물어보게 되고요. 연락 드려야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또 가끔 만나서 밥을 먹으면 내가 또 돈을 냅니다. 커피도 사고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이 없어서 꿔갔는데 어떻게 나랑 만나서 돈을 또 쓰겠습니까? 또 을에 돈을 빌려가신 분도 돈을 꿔준 사람을 만나러 가면 당연히 얻어먹을 거라 생각하고 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너무 착한 동생이고 너무 좋은 형, 오빠, 언니 이런 사람들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런 분들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계획으로는 2년을 한 기한으로 두고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 개인 사정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항상 돈을 꿔간 사람들은 개인 사정이 있거든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돈이 잘 안 벌리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도 돈을 갚아야 되고 빚은 졌으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은행이 전화를 겁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이제 5억 갚으실 날이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화를 처음 받고 어떻게 통화를 하실 건가요? 아마도 네 알겠습니다, 뭐 미안한 마음을 보이면서 공손한 태도로 받으시겠죠. 근데 은행이 또 이제 6개월 남았다고 한 번 더 전화합니다. 여기서 뭐 전화를 또 하고 마무리하죠. 근데 또 3개월 뒤에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전화를 합니다. 30일 남았다고 전화하고요. 일주일 남았다고 전화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전화 받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통화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가면 갈수록 은행을 엄청 욕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누가 돈 안 갚는다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닭다리예요? 하면서 화를 내실 겁니다. 그쵸?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 돈 바로 안 갚아도 좀 늦게 갚는다 해도 은행은 잘만 돌아갈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못살게 괴롭히는지 짜증이 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엄청 욕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행과 돈을 빌린 사람 중에 빚을 진 사람이 누군가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사업을 시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빚진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인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은행한테 계속 욕을 하네요. 너무 한다고 하면서요. 그쵸? 나중에는 핸드폰에 은행 이름만 떠도 전화를 피하고 욕하면서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은행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에 불과한데 이런 데도 정에 이끌려서 거절을 못해서 돈을 빌려주실 건가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과 옆집에 불이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불을 끄실 건가요? 당연히 우리 집이죠. 옆집 불은 우리 집 불을 다 끄고 나서도 그때 가서도 상황이 된다면 그때 끄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입장은요, 최선을 다하더라도 자기 집 불을 끌까 말까 한 사람의 입장이란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집 불은 왜 안 꺼주냐고 하면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낸다는 게 참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 관계는요, 비상식적인 일들의 향연입니다. 이걸 알고 가는 게 편해요.
나이스하게 돈 빌려주고 내 생각대로 어려움 없이 알맞은 시기에 정중하게 고맙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엔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을 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돈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왜 호의를 베풀고 욕먹을 선택지를 선택합니까? 그래도 돈 빌리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면 비싼 밥 한번 산다가 치고 본인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만 돈을 그냥 줘버리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돈을 줬는데 그 돈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주고 나서 돈 받은 사람이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그때 왜 안 갚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으면 그 금액은 여러분들이 주지 말았어야 되는 넘치는 금액입니다. 그 생각이 아예 안 들 정도의 돈만 주세요.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얘가 힘든데 5만 원만 주는 거 좀 아니지 않나? 이게 문제입니다. 왜? 힘든 사람한테는 10,000원이건 50,000원이건 정말 귀한 돈이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돈이에요.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100원이어도. 근데 돈을 주는 사람이 벌써 미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만약에 돈을 받는 사람이 됐어, 이 돈 줄 거면 안 받아, 이렇게 한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줄 때는 얼마의 돈이든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이 잘 됐을 때 내가 그때 도와줬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의 금액, 그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안 빌려준다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나한테 서운함을 느껴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이는 이미 위태로운 사이입니다. 그냥 그 정도 얇은 관계 정도였던 거예요. 무엇보다 친했던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를 떠나서 그냥 나 자체로 좋아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에 내 힘 들이지 않고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또 특이 케이스인데요. 간혹 가다가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돈을 자주 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다면 무조건 손절하십시오. 무조건 손절하십시오. 무조건 손절하십시오. 이분들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야, 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때문에 절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빌리는 스케일은 이전보다 앞으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스케일은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빌려달라는 금액이 커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3번 빌렸어요. 그러면은 빌렸던 사람들한테 다시 5만 원을 빌려달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빌려준다. 이거는 갑자기 이 사람들 빡치게 만드는 포인트예요. 너 왜 안 빌려줘? 5만 원 당연한 건데. 역정을 내는 포인트 거죠. 오히려 이렇게 물어봐요. 안 빌려준 사람한테 야, 너 변했다? 라고 역정을 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는 상식과 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포기하고 그냥 삭제하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갈수록 고마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돈 빌려주는 사람을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수단으로만. 5만 원이 필요할 때는 A라는 친구, 10만 원이 필요할 때는 B라는 친구. 그냥 자신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목적 그 자체는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지만 수단을 귀하게 여기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간다 했을 때 만났을 때의 가족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행복을 느끼고 하지만 비행기 자체를 아무리 비싸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냥 비행기 정도로만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너무 좋은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 영상을 공유하시면서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너가 진짜 나 때문에 고민 많이 했을 텐데 고맙다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왜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한테 미안함을 느낄 겁니다. 왜? 고민거리를 줬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도 아나무인이에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당황하는 표정이 엄청 커요. 그러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좀 명확하게 떠올려지는 부류가 또 있어요. 돈을 상습적으로 꺼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 영상을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서히 연락을 줄이면서 끊어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이런 이야기에 타격도 못 느끼고 그냥 다음 상대를 찾아서 갈아 끼울 생각만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맥 리스트에 에너지를 들이면서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길게 욕설을 남길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소중해서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냥 너 때문에 5만 원, 10만 원 꼴을 사람 또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귀찮잖아 라는 마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맥이 줄어들 것 같아서 망설여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워진 곳에 반드시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의 좋은 인맥을 찾으셨다면 다른 인맥들은 필요 없습니다. 한번 망설여주신 분들이 계시면 나한테 진짜 소중한 인맥이 있나?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의 팁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